마르 순서는 가을 비료가 어떻게 작물이 흡수하여 뿌리에 저장하고 또 그 저장된 양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안다라고 하겠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순서는 가을 비료로 뿌리에 저장된 양분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가의 목적을 알아야 비료를 주든지 말든지 할 겁니다. 따라서 진행 순서는 과일나무에 겨울이 닥치기 전 뿌리의 양분을 왜 저장해야 하며 그 저장된 양분이 어디에 쓰이는 것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뿌리는 그물을 지탱하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이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진 겨울은 물을 흡수하지 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양분의 이동은 지온이 10도 이상 제대로 흡수되려면 15도는 되어야 합니다. 양분은 흡수하지 못해도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우선 생명을 이어가고 추위를 이겨서 겨울을 버텨야 하면서,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봄을 위해 꽃눈 또 잎눈도 키워야 합니다. 양분은 흡수하지 못해도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있으니 잎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양분을 뿌리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겨울에 동사하는 나무들 중에는 혹독한 추위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축적된 양분이 부족하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것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에 저장된 양분은 겨울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도 계속 이용됩니다. 잎과 새순이 나오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피는데도 이용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 결실되고 초기 비대까지 이용됩니다. 어떤 이는 이때는 날씨가 화창하고 땅도 얼지 않았는데 뿌리가 새로 양분을 흡수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물은 몰라도 질소를 비롯한 여러 양분은 지온이 낮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질소는 지온이 10도 이상이 되어야 이동이 시작되고 느림보 인산은 거의 15도가 되어야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 15도 정도는 되어야 지장 없이 이동됩니다. 지장 양분이 이렇게 쓰이다가 이처럼 지온이 높아지면 뿌리에서 새로 양분을 흡수하는 시기를 양분 교체기라고 합니다. 그 교체 시기는 나무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5월 중하순 무렵입니다. 앞에 말한 지온이 15도 정도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가 되어야 겨울 월동전에 준 퇴비나 화학비료가 땅 속에서 녹아있다가 이온으로 변해서 뿌리에서 흡수되죠. 이러한 과정은 야생식물도 똑같고 나무들은 잎이 떨어지기 전 열심히 광합성을 해야 생산된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여 앞 얘기처럼 겨울과 봄에 이용합니다. 그러나 긴 장마나 뜻하지 않은 기상이변으로 여름 조기에 잎이 떨어지면 저장할 양분이 아주 적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에 잎도 꽃도 빈약하게 피거나 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1년 내내 성장이 지장을 받는 거죠. 과수를 비롯한 나무들은 특별한 잎이 없으면 알아서 잎 떨어지기 전 열심히 광합성을 하여 생산된 양분을 뿌리에 저장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없이 더욱 많이 저장하여 다음해 더 우량한 꽃을 피우고 결실률도 높게 그리고 더 큰 과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인위적으로 그들의 양분 저장을 돕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돕는 활동도 잎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병으로 조기에 잎이 떨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과수가 조기 낙엽되면 내년 농사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과일나무들이 양분 저장을 위해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입니다. 이 도와주는 작업이 바로 가을 비료주기입니다. 많은 곳에서 감사 비료로 가여 텃밭 농부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이건 목적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고 농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올바른 이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전체를 대표하고 이름만 들어도 대략 무엇인지를 알도록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는 시기를 기준으로 가을 비료, 또 주는 목적을 생각하여 저장 양분을 위한 비료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주냐입니다.
당연히 가을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비료를 주어도 새순이 다시 나오지 않는 그 시기입니다. 지역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9월 중순 이후에서 낙엽 되기 전까지입니다. 9월 중순이라 하였지만 어떤 나무는 이때 비료를 주면 새싹이 나올 수 있다면 하순으로 미루어야 합니다. 주는 대상은 과수를 비롯하여 여러 해살이 작물들입니다. 단 그 중에서 아직 과일을 달고 있는 것은 과일 수확 후입니다. 과일이 달려있을 때 가을 비료를 주면 과일 맛을 망칩니다. 다음은 무슨 비료를 주는가입니다. 보통은 질소 비료로 요소를 줍니다만 여기는 손바닥 농장입니다. 남 주라 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니죠.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에 입각하여 내 과수 상황과 의도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전까지는 과수마다 열매 키우고 가지 키우고 광합성은 양분을 여기다 다 썼습니다. 지금 열매도 없고 새순도 나올 리 없고 가지를 더 키울 필요도 없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낙엽 전까지 열심히 광합성하여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는데 광합성에서 얻은 포도당을 설탕으로 바꾸어 체관을 통하여 뿌리로 저장합니다. 만일 아미노산 형태로 저장된다면 질소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과배, 복숭아, 자두 같은 장미과 가수는 솔비톨 형태로도 저장하기도 합니다. 솔비톨이란 우리가 흔히 사과 과육에 들어있는 꿀단지 성분인데 물론 설탕과 비슷합니다. 분자식도 비슷합니다. 운반 저장하는 것은 나무의 몫이고 우리 농부는 어쨌든 과수가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광합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질소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질소 비료인 요소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딱 질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질소는 엽록소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마그네슘도 요소입니다. 또 인산은 광합성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리는 광합성 산물을 체관을 통해 뿌리로 이동하는 작업을 합니다. 칼슘도 붕산도 심지어 황도 또 다른 미량 요소도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복합 비료를 주어야 하기도 하는데 질소만 주는 경우도 복합 비료를 주는 경우도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질소는 엽록소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 토양에는 질소가 가장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과일 열리고 커지는 초기 질소로 비료를 주었지 말기에는 인산이나 가리 중심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과수마다 다릅니다. 조생종 과수는 벌써 열매를 수확하였는데 그때까지 인산 비료나 가리 비료를 주었지 그것 준지도 까마득한 것도 있습니다. 인산이야 빨리 흡수도 안 되고 빨리 용탈도 안 되니 땅속에 또 남아있고 또 준다고 해도 녹는 것도 흡수되는 것도 하세월 자칫 차간대에 손들기도 되겠지만 가리 비료는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나 답은 과수 농사를 지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을 볼 때 일단은 질소 비료로 요소 비료, 다음은 마그네슘 보충을 위해 질산 마그네슘을 일찍 수확한 나무가 제법 있기에 가리 살포 한지도 까마득하니 황산가리도 약간 물론 요소보다 적겠죠. 붕산을 비롯한 다른 미량 요소도 이미 준비한 것도 있으니 이것도 이름 그대로 미량 조금. 이제 고루 섞습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미량 요소가 고루 섞이게 합니다. 미량 요소를 넣을 때는 언제나 다른 비료에 비해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 아주 적습니다. 많이 주면 과유불급입니다. 이왕이면 이슬비 내릴 때나 아님 비 오기 바로 전 그런 찬스가 없으면 주고 물을 뿌리거나 아님 처음부터 관주를 합니다. 모과나 후지 사과나 아님 만생종 과수는 9월 말 10월에도 과일이 달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시기가 촉박해도 수확 후에 주어야 합니다. 아님 애써 당도 맞춘 것 도라미 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수확 후 기간이 촉박하면 연면 시비도 경합니다.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주려면 큰 나무 작은 나무 가려서 한 주먹 두 주먹 이렇게 주면 되지만 정확하게 주려면 여기처럼 과수별 수령별 연간 12량의
여기 표시된 우비료 중에서 빨간 선으로 표시한 질소 비료량이 대체로 가을 비료량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처음 밑비료 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가을 비료로 주기 때문이고, 질소가 위주이니 다른 건 상황별 참작. 만일 정확하게 주려고 한다면 이것도 제 채널 커뮤니티에 과수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비료량 중 질소량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임의로 주면 누구나 욕심이 와서 권장하는 표준 12량 이상 줍니다. 많이 준다고 엄청나게 양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이나 한계의 효용치가 있습니다. 무작정 많이 준다고 나무 뿌리가 달리아처럼 커지지 않습니다. 부족함 없이 준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러한 가을 비료는 비단 과일나무뿐만 아니라 산나물, 약초 등 여러 해살이 식물에게도 모두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블루베리, 약초나 산나물 가을 비료 주기는 따로 영상 올려서 안내드리겠습니다.